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 대령입니다. 통독 30주년을 맞아서 지금 저는 독일 통일의 교훈과 그리고 바람직한 우리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차례 그 영상을 통해서 독일 통일에 대해서는 전부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한반도 통일 관련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 3개의 그 영상을 통해서 저는 냉전구조 해체하고 그 평화체제 구축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75년째 그 냉전구조 틀 속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냉전구조로부터 탈피하고 평화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5개의 그 큰 과제들을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냉전 체제 속에 갇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그 평화체제는 저 위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 산을 건너야, 이 강을 건너야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쪽에 입성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이 5개 과제, 그러니까 남북 그 채널에서 2개의 과제, 그 다음에 이 국제 채널에서 3개의 과제,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북한 핵 문제와 어떻게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북한 핵 문제는 지금 현재 이 남북 문제인 동시에 우리 한반도 문제인 동시에 이제 그 국제 문제, 그 글로벌 성격을 띤 그런 문제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제 그 NPT 체제라고 있는데, 그 NPT 체제 하에서 간주돼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반도 문제, 자, 5개 과제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맨 좌측에 있는 남북 채널에서 먼저 남북 정치 경제 공동체를 건설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그 화해협력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북한 핵 문제가 지금 걸림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9개의 그 유엔의 그 생션이 걸려 있고, 또 EU나 그 미국, 일본 등과 같은 나라들로부터도 지금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2번째 과제인 남북 간의 그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도, 이거는 남북 간의 그 군비 통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데, 이 군비 통제 그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그 5CBMs,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신뢰 구축 조치, 그 다음에 재래무기 분야에서 이 2개는 남북한 간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북한 핵 문제하고 대량 살상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이 분야는 이제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이런 거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 2번째 과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이제 북한 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번째는 자, 정전협정에서 남북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 관련해서, 그러나 이것의 그 전제 조건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한 남북 평화 공존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에 97년부터 99년까지 그 제네바에서 4자 회담이라는 걸 했는데, 거기에 이제 서브커미티 하나가 바로 남북 군사 긴장 완화 서브커미티였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긴장 완화 없이 이런 협상을 통한 이런 해결책 없이 평화협정을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 반드시 이제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과제인 한반도 문제 국제 차단하는 것도, 북한이 핵무기와 그 WMD를 반드시 포기해야 가능하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미국의 5번째 과제는 미국과 그 일본과의 수교 문제, 북한의 수교 문제, 수교 정상화하는 문제, 이것도 뭐 북한이 그 핵무기와 그 WMD를 포기를 해야 전부 성사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5개의 그 남북 핵심 과제, 5대2 핵심 과제를 해결하는데 제일 그 우선해야 될 과제가 바로 북한 핵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지금 현재 그래서 북한 핵 문제를 이제 앞으로 다룰 텐데, 먼저 아까 얘기대로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 북한 핵 문제는 그 큰 NPT 체제 속에서 해석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 그 현안 이 해법 관련해서, 자, 북한이 여태까지 해온 그 핵개발, 그 다음에 6차례에 걸친 핵실험, 그리고 북한과 그 국제사회의 그 비핵화 협상,
그리고 북한이 만약 그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우리의 그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앞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 NPT 체제를 이제 간략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945년 7월 16일 날 최초로 세계 최초로 이제 미국이 그 핵실험을 했습니다. 핵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45년 이제 8월 9일 날 그 당시 핵실험했던 이제 플루토늄 핵실험했던 그 탄을 가지고 이제 그 나가사키에 터뜨렸고 그 3일 전에는 이제 우라늄 탄으로 히로시마에 터뜨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련도 마찬가지 핵실험을 성공을 했습니다. 1949년 8월 29일 날 이제 핵실험을 했고 이른바 이제 미소 간의 핵무기 경쟁이 그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또 계속 핵 보유국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52년도에, 프랑스는 60년도에, 중국은 64년도에 각각 그 핵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0년대에는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그 핵무기 확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이제 반대 운동을 고조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여파로 1957년도에 그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IAEA가 발족이 됐고 지금 현재는 이제 172개국 그리고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그리고 2005년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IAEA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그 아마노 일본 그 대사로 지냈던 그 분이 이제 사무총장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병으로 급소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아르헨티나 사람이 사무총장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5대 핵 보유국들은 nuclear weapon states 5대 핵 보유국들은 자 이와 같은 그 분위기 하에서 핵무기가 이제 더 이상 그 수평적으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국제 레짐을 준비하게 되는 게 이게 이른바 이제 NPT다. 그래서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자, 이것을 이 NPT 체제를 이제 드디어 가동시킵니다. 그러니까 65년도 미국 제1호 출범을 했는데, 자, 68년도 유엔에서는 이 NPT 체제를 이제 승인을 하게 됩니다. NPT를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NPT 조약은 자, 1970년도에 이제 3월 달부로 이제 발효됩니다. 그 NPT 주요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자, 핵무기는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비핵 보유국으로 이제 수평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이제 막자.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이 바로 이 NPT 조약이고, 그 다음에 핵 보유국들은 자 1조에 따르면은 절대로 핵무기 물질이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기술 이런 것들을 그 비핵 보유국 제3국으로 그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비 경쟁을 이제 핵 보유국들은 중지해야 되고 그런 나름대로 이제 전부 핵 군축을 그 강화할 그런 의무를 지게 됩니다. 6조에 따라서. 그리고 비핵 보유국들은 자, 핵 보유국으로부터 절대로 핵무기 제조 기술을 전수받는 것을 이제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2조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 비핵 보유국들은 non-nuclear weapon states 비핵 보유국들은 IAEA하고 안전조치 협정을 그 180일 이내,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그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afeguards Agreement.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각국의 그 원자력들, 원자력 그 발전소들이 전부 그 사찰을 받게 됩니다. 근데 IAEA 그 Safeguards 그 타입을 보면은 먼저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에서 이것은 지금 얘기대로 그 비핵 보유국하고 IAEA하고 체결하는 안전협조 조치고, 그 다음에 IAEA하고 핵 보유국들, 5대 핵 보유국들하고 맺는 협정이 있습니다. Voluntary Offer Agreements라고 그러는데, 자, 이것은 이제 78년부터 영국, 80년 미국, 프랑스 81년, 소련 85년, 중국 88년에서 이제 이와 같은 그 안전조치 협정을 맺고 있다. 그 다음에 하여튼 Specific Safeguards Agreement, 이거는 이제 특별히 그 IAEA에서 이제 요구하는 그 특수 상황이 있을 경우에 이제 거기에 대한
그 safeguards를 맺고 사찰을 한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 NPT 주요 내용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모든 그 해외물들은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NPT는 지금 현재는 이제 190개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NPT 조약에 따르면은 핵 보유국은 5개 나라로 국한된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 5개 나라다. 그러니까 핵 보유국은 여기서 어떻게 그 define 하고 있냐면, 규정하고 있냐면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실험을 실시한 모든 국가를 이제 핵보유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uclear weapon state is one which has manufactured and exploded a nuclear weapon or an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 prior to January 1st, 1967. 예, NPT 구조예요. 엄격하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7년 1월 1일 이전에 핵실험을 했거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만이 nuclear weapon state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non-nuclear weapon state다. 비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이 5대 핵강국 이외에도 자,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 네 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NPT 그 비회원국 신분으로 이제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de facto nuclear weapon state 그럽니다. 그러나 NPT 체제, 모든 국제사회가 준수해야 되는 이 NPT 체제의 정신으로 볼 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5개 핵강국 외에는 이 지구상에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디파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이 저 핵보유를 가지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아예 그 NPT에 사인조차 하지 않고 않는 상태에서 이제 개발해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를 하고 있고, 그러나 북한 같은 경우는 1989년 12월 달에 NPT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제 93년도에 탈퇴를 했다가 다시 또 2003년도에 재가입을 했다가 또 탈퇴하고 뭐 이걸 계속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6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고 지금 이제 핵무장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NPT 조약은 앞으로 그 무기한으로 그 indefinitely 조건 없이 이제 연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 5월 달에 평가 연장회의에서 이제 결정이 됐고, 앞으로 매 5년마다 이제 리뷰 컨퍼런스 평가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NPT 체제 정신 컨셉에 따르면 크게 3가지의 그 핵심 체제로 구축이 되어 있다. 3 pillar 시스템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먼저 첫 번째는 이제 non-proliferation, 그래서 핵 비확산, 더 이상 핵무기를 수평적으로 확산시키지 말자, 이제 그런 컨셉이고, 두 번째는 이제 disarmament, nuclear disarmament. 그 다음에 핵보유국 너희들은 지금 비록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이것을 앞으로 계속 그 감축해 나가라, 그 협상을 하라, 이제 그런 컨셉이고, 그런 체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체제는 이제 그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이제 그런 그 세계 핵심 체제로 돼 있다. 그래서 지금 non-proliferation 관련해서는 핵 비확산 관련해서 국제기구는 IAEA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 IAEA가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 외에도 Nuclear Suppliers Group, 그 다음에 젠가 커미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그 단체들로 핵물질들을 이제 센시티브한 그 핵물질들을 그 수출하지 않는, 강력하게 통제하는 그런 거고, 또 그 핵실험, 반드시 그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면 이제 핵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핵실험을 이제 금지하고 있는 그 CTBTO, 이런 것들이 이제 핵 비확산 제1체제 그룹에서 이제 가버넌스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국제기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원에서 우리가 북한 핵무장은 이제 핵 비확산 체제, 이 제1 그 필라에 대해서 그 엄연한 그 심각한 도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4일 날 그 송영길 우리나라 외교통상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야, 미국, 니들은 지금 핵무기를 5천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를 강요할 자격이 있느냐? 너희들도 지금 핵무기 그 갖고 있으면서 북한 보고 자 핵무기 포기하라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다시 뒤집어 보면은 자 이거 이제 송영길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무장 이것도 정당할 수 있. 그러니까 옛날에 노무현이가 얘기했던 야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거 이거 일리가 있다 하는 논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NPT 체제가 NPT 조약이 이게 불평등 조약이다. 왜 5개 나라만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느냐? 나머지는 왜 전부 금지하고 있느냐? 대단히 불평등하다. 이런 그 비난은 주로 지금까지 그 과거부터 이제 제3세계 그 사회주의권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그런 그 질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의 그 2020년 대한민국의 외교통상위원장이 자, 이거 유엔이 인정한 이런 NPT 체제를 자 국제사회가 전부 그 준수하고 있고 자 리스펙트하고 있는 이런 체제를 완전히 뒤엎는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이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크게 이것은 대한민국 현 정부의 주소가 지금 이제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언급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NPT 제2체제는 그 핵군축, 그 disarmament, arms reduction 하라는 거죠. 그래서 50년대, 60년대 이제 핵실험 금지해가지고 partial test ban treaty에서 미국, 영국, 그 소련이 자, 이제 부분적으로 대기권에서 핵실험하지 말고, 그 다음에 수중에서도 핵실험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내용을 담는 그런 그 핵실험 금지 조약에 이제 서명을 했고, 그 다음에 70년대 들어서는 미소 간의 그 군비 제한, SALT 협정을 체결했고, 이제 반핵 평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그 다음에 80년대에 이래서 핵군축, 특히 그 미국과 소련 간의 그 핵군축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INF, Intermediate Range Nuclear Forces Treaty 해서 1987년도에 이제 소련과 맺었고, 그러면 START 1, 2, 그리고 Strategic Offensive Reduction Treaty, 미러 간에, 그 다음에 New START, 이것도 마찬가지 미러 간에 맺어진 그런 핵과 군축 협상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START 1 종료 이후에 2009년도 현재 그 상황으로 보면은 미국과 러시아의 그 핵탄두 보유 관련된 이제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그 ICBM, SLBM 전폭기가 이제 러시아는 800고 미국은 1188이고 그다음에 핵탄두 전부 핵탄두 Warheads 그는 러시아가 3897, 그다음에 미국이 5916. 그리고 여기서 전략 폭격기를 뺀 그 핵탄두 전략 폭격기를 뺀 ICBM, SLBM만 따져보면은 이제 3289고 4864다. 그러나 핵폭발 위력, 메가톤급, 이걸 비교해보면 러시아가 미국보다 더 위력이 크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이제 핵 군축을 규범하고 있는 또 핵 군축 관련된 그 규범, 그리고 핵 군축을 관장하고 있는 기관, 이런 것들은 CTBT, 그 다음에 CTBTO, UNCD, Conference Disarmament, UNCD,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UNCD에서는 주로 논의되는 게 이제 FMCT 해서 Fossil Material Cut-off Treaty에서 핵 분열 물질 생산 금지 조약, 그 다음에 우주 공간에서 군비 경쟁을 방지하자, 파로스 트리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핵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 핵 보유국들은 절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른바 Negative Security Assurance,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핵심 체제는, NPT의 핵심 체제는 이제 원자력 평화 정의용, 이것을 이제 글로벌 가버넌스 핵심 기구는 IAEA죠. 그래서 모든 NPT의 서명한 국가들은 6개월 이내에 IAEA하고 Safeguards Agreement를 맺고, 그래서 이제 모든 핵 관련 원자력 관련 생산 시설을 전부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이제 전부 활동에 원자력 활동에 대해서 이제 사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안전조치 협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전조치 협정만으로 이제 불충분하다 하는 것이 이제 90년대 초에, 그러니까 북한도 보니까 핵 개발하는 것 같고 또 이라크도 핵 개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 이거 Safeguards Agreement만으로는 이제 불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추가 그 의정서 Additional Protocol에서 자 이것을 다시 출범시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IP Additional Protocol 여기에 가입을 한 나라들은 이제 그 IAEA의 핵물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핵 관련 연구 생산 시설, 그러니까 좀 더 확대된 의미에서 이런 신고 이런 것들을 IAEA에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뉴클리어 시큐리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핵 안보라는 걸 많이 핵 안보 정상회담, 핵 안보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이른바 이제 NPT 체제의 어떤 제4의 기둥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핵 안보라는 이 컨셉은 9.11 테러 이후에 2000년 9.11 테러 이후에 만약에 핵무기나 이 핵 관련 기술이 그러니까 그 비국가 단체, 그러니까 non-state actor들, 그러니까 테러리스트 그 수중에 만약 이 핵무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얘들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사용할 거에 엄청나게 국제사회가 위협을 당할 것이다 해서 나온 개념이 바로 핵 안보 개념입니다. 이 관련해서 세 가지 국제사회 조치는, 자 먼저 PSI라는 거 있으나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서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이다 해서 2003년도에 나온 거고, 자 여기 따르면 이제 핵무기나 그 물질 이런 것들을 이제 실은 그 선박들이 해상에 돌아다닐 경우에 물리적으로 이제 다국적군들이 그 차단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엔 안보리에서 2004년도에 내려진 1540호 유엔 안보리 결의안 레졸루션 1540호다. 여기에 따르면은 non-state actor,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들이 이 WMD 핵무기 포함해서 뭐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사용하는 거, 이런 걸 금지하는 법안을 모든 나라들은 입법 활동을 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테러 목적으로 이런 그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각 나라들은 전부 국내적인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제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게 바로 이제 핵안보 정상회담, Nuclear Security Summit 이것인데, 자 이거는 2009년도에 이제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프라하에서 NPT 체제를 이제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PSI하고 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이거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핵안보 정상회의를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이제 워싱턴에서 열렸고, 2년 뒤에는 서울에서 열렸고, 그 다음 2년 뒤에 2014년도에는 헤이그에서, 그리고 2016년은 워싱턴에서 열렸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커뮤니케 2012년 서울 커뮤니케에서는 자 1, 2, 3원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전부 합의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 핵실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이와 같은 그 핵실험을 막기 위한 그 국제 그 규범 CTBT, 그리고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CTBT에 대해서 간략히 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5년 7월 16일 날 미국이 최초로 그 트리니티 사이트 뉴멕시코에 있는 알라모고르도 여기서 이제 그 핵실험을 했고, 그 이어서 이제 모대 핵 강국들은 45년부터 96년까지 무려 2045회 그 핵실험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럼 왜 핵실험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먼저 과학적인 관점에서 핵무기 작동 것 관련해서 이제 정보를 캐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자 Nuclear Explosive Device를 이제 터뜨려서 과연 여기서 이제 디토네이터, 그러니까 이 격발 장치가 기폭 장치가 작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 핵물질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장약 뭐 고폭 장약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이런 그 정보들을 캐기 위해서 한다. 그 다음에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핵무기 작동 정보를 캔다.
그러니까 이 물속에서 하든지 예컨대 이제 잠수함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이제 수중에서 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중 그 핵실험을 할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핵실험을 하고 나서 벌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을 이제 체크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핵 폭발 시에 그 인접 구조물들, adjacent structure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와 같은 그 관점에서 이제 핵실험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자 우리도 이제 핵 보유국이다 하는 것을 하면서 이제 안보 목적으로 대외적으로 전부 과시해서 한다. 그 다음에 핵실험 목적에 따라서 weapon related test가 있고 weapon effects test가 있다는 structure organism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subcritical testing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핵물질은 전부 빼고 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뉴클리어 테스트라고는 간주를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5대 핵강국은 여태까지 이제 2045회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는데 이 중 가장 많이 한 나라가 미국이고 1039회, 그 다음에 러시아 소련이 718, 그 다음에 영국 45, 프랑스가 198, 그리고 중국이 그 45회다. 그리고 45년부터 이제 64년까지 전부 핵실험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수소폭탄 실험도 미국 52년, 소련 53년, 그 다음에 영국 57년, 그 다음에 프랑스 68년, 중국 67년도에 전부 핵실험을 했다. 그리고 제일 많이 그 핵실험을 한 데가 자 지구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도상에서 보면 이와 같은 지역에서 표시된 지역에서 전부 핵실험을 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한 데가 바로 네바다 사막, 미국의 그 네바다 사막에서 한 900회 가까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소련이 그 했던 카자흐스탄 지방의 제미팔라틴스크에서 한 450회 했다. 그리고 남태평양에서도 190회, 그리고 저 북극 노바야 셈랴 여기에서도 이제 130회 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63년도에 아까 얘기대로 Partial Test Ban Treaty라는 것을 이제 미국과 영국과 소련에 의해서 체결했는데, 그 당시의 나라들은 주로 이제 50년 중반 이후에 대기권에서 핵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권 핵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40km에서 이제 540km 사이에서 이제 핵실험을 했는데, 또 그 외에도 이제 수중 핵실험도 했습니다. 46년, 55년도에 미국이 수중 핵실험도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63년도에 이제 미국과 그 영국과 소련은 현재 이와 같은 그 대기권 수중 핵실험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방사능 피해가 노출이 되고, 또 여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자는 취지에서 63년도에 이제 PTBT, Partial Test Ban Treaty 이거를 발족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대기권에서 수중에서 핵실험은 더 이상 못하고 이 전부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하고 중국은 여기에 이제 PTBT에 이제 사인을 안 했어요. 사인을 안 하고 프랑스는 마지막으로 그 대기권 핵실험을 74년도에, 그리고 중국은 마지막으로 대기권 핵실험을 80년대에 마쳤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핵실험의 형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기권에서 atmosphere, 그 다음에 이건 전체 핵실험 중에서 한 2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underwater, 이제 수중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지하에서 하는 핵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 핵실험이 전체 핵실험 중에서 약 한 75% 정도가 된다. 그래서 1996년도에 이제 63년도에 BTBT가 발족이 되면서 대기권 핵실험하고 수중 핵실험은 이제 전부 중단이 됐고, 그 다음에 지하 핵실험까지 포함해서 이제 중단이 된 것은 이제 96년 CTBT가 출범한 이래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PTBT가 발족하기 전에는 전부 이 대기권이나 이 수중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PTBT가 이제 발족을 하니까 여기서 못하게 하니까 이제 전부 땅속으로 다 기어 들어가서 땅속에서 이와 같은 테스트를 했다. 그래서 1996년도에 이제 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해서 이것은 이제 포괄적 핵실험 금지, 모든 형태의 핵실험을 전부 다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형태 전부 다 금지하는 거예요. 이 CTBT 발족 이래로 이제 거의 그 핵실험이 많이 줄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CTBT 체제가 출범한 이래로 10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이 있었는데, 자, 98년도 인도가 2번, 파키스탄이 2번, 그리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이 6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자, 이 CTBT는 이제 96년도에 사인을 했고, 말씀드린 대로 지구상의 모든 형태에 대해서 이제 핵실험을 전부 금지한다, 그런 거고, 주요 내용은 자, CTBT 설립하는 문제, 모든 나라들, 모든 형태의 그 핵실험 금지하는 거, 그 다음에 회원국들이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거, 그리고 국제사회는 이제 검증체계, verification regime, 이거를 반드시 구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CTBT가 어떤 조건 하에서 발효가 되는가,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고, 이 조약 목적은 어떤 모든 형태의 핵실험을 금지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이제 핵 보유국들의 그 신형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핵무기 성능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재설계하는 이런 문제를 그 방지하고, 그 다음에 핵 보유국 간의 핵무기 개발 경쟁을 저지하고, 또 비핵 보유국의 핵 개발을 그 봉쇄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이 CTBT는 그 수평적인 그런 핵 확산뿐만 아니고 수직적인 핵 확산, 그러니까 5대 핵 보유국들이 이제 또 다른 더 이상 개량된 그런 성능의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그와 같은 그 국제 레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CTBT는 지금 현재 NPT 체제에서 핵 비확산, 핵 군축축을 지탱하는 유일한, 지구상의 유일한 그 조약이고, 지금 현재 184개국이 서명을 했고 168개국이 그 비준을 했다. 그런데 이 CTBT는 아직도 그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에 따르면 이제 Annex 2 부록 2에 따르면 전 세계에 이제 이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고 원자력을 그 가동하는 44개국의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서명하고 비준해야 이 CTBT가 발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8개 나라가 이 조약을 그 비준하지 않거나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는 나라들도 8개 나라가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8개 나라에 이제 속하는 게 바로 이제 미국하고 중국, 북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인도, 파키스탄 이 세 나라는 아예 서명조차 안 했다. 미국이나 중국은 서명은 했습니다. 서명은 했는데 아직까지 비준을 안 한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당시 클린턴 정부가 99년도에 이제 비준을 시도를 했는데 상원에서 51대 48로 거부가 됐고, 그러나 이 비준에 필요한 의석수는 이제 상원 의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런 그 의석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67석을 필요로 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택도 없는 거고 대단히 지금까지도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그 다음에 부시 정권에서는 아예 CTBT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바마 정권 들어서서는 자,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제 상원으로부터 이 CTBT 비준 이걸 획득을 하겠다 약속을 해놓고 결과적으로 이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트럼프 정권은 야, 핵실험 금지 정책 이거 뭐 별 우리 국가이익과 부합하지 않는 데서 철회하고자 한다, 뭐 이런 그 입장이다 하는 것이 이제 올 5월 달에 5월 24일날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원의 마키 의원이, 이 사람은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여기 멤버인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뉴클리어 테스팅 이거를 막는 그런 법안 입법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ring the CTBT into force 해서 CTBT를 반드시 발효시키는 이제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미국은 이 CTBT에 이제 서명을 했고 비준은 비록 안 했지만은,
그러나 가장 이 CTBTO의 그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CTBTO 그 전체 예산의 약 한 22%를 미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그 인터내셔널 모니터링 시스템 그 검증 체계를 우리가 지금 돌리고 있는데, 이게 돌린 데 따르는 여러 가지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미국에서 내주는 그런 예산으로 감당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CTBT 이 조기 발효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 따라서 아티클 14 컨퍼런스는 걸 이제 매 2년마다 이제 열고 있고, 그 다음에 NPT 평가 회의에서도 자 5년마다 하는데, 자 이것도 계속 그 CTBT 중요하다, 빨리 발효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장관급 회담, 그 외 유엔을 위시한 이제 국제사회에서 핵실험 이것은 반드시 중지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노력들은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8월 29일이 이제 국제 핵실험 반대 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International Day Against Nuclear Test인데, 이게 뭐냐면 1949년 이제 8월 29일 날 소련이 이제 처음으로 그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 내에 있는 제미팔라틴스크 여기서 이제 핵실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이제 기리면서 8월 29일을 이제 핵실험 반대 날로 정했다. CTBTO는 지금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 그 UNCT 그 건물 속에 있고 70개국에서 270명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자 준비위원회 임무는 어떤 형태로도 하여튼 CTBT 검증체계 verification regime 이것을 반드시 구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CTBT가 그 early entry into force 조속한 그 발효가 돼야 되고, 그리고 CTBT 컨셉, 그러니까 핵 그 실험 금지, 이런 그 지구상의 그 글로벌한 그 보편적인 이런 그 컨셉을 그 촉진시키다, promoting the juridic's universality,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식 발효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Provisional Technical Secretariat 해서 임시기술 사무국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5개 이제 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IMS, International Monitoring System, International Data Center, On-Site Inspection Division, Legal External Relations Division. 제가 이제 2010년까지 그 2006년부터 이제 10년까지 Legal External Relations Division 여기서 이제 International Cooperation Section Chief를 했었습니다. 자, CTBT 그 Verification Regime을 간략히 소개를 하면은, 자, 지구상에 이제 전부 다, 뭐 이런 그 지진파 관측소를 전부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인프라사운드 관측소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라디오 뉴클리어 스테이션 이런 것들을 전부 설치해놓고, 그 다음에 수중에는 하이드로 어쿠스틱 스테이션 이런 것들 좀 설치해놓고, 자, 어느 나라에서 예컨대 핵실험을 한다 하면은 이것이 이제 지진파로 감지가 되고, 그 다음에 라디오 뉴클리어 사이트에서 포집이 되고, 예컨대 이제 음향으로 전부 관측이 되고, 이런 것들이 관측이 돼서 이것을 이제 저 공중에 떠 있는 5개 그 세틀라이트, 5개 그 정지 그 세틀라이트로 이제 위성으로 전부 이제 송출이 되고, 그럼 이 세틀라이트에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전부 어디다 보내냐면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 그 CTBTO가 있는 그 인터내셔널 데이터 센터로 전부 전송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전문가들이 전부 분석을 해서 이제 빠른 시간 내 최단 시일 내에 이것을 전부 내셔널 오토리티를 통해서 전부 회원국들한테 이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했다 하면 이 같은 그 데이터들은 전부 이제 지진파 관측소를 통해서 아니면 라디오 뉴클라이드, 인프라사운드 뭐 이런 스테이션을 통해서 전부 포집이 되고 탐지가 되고, 그래서 세틀라이트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인터내셔널 데이터 센터 비엔나로 전달이 되고, 그래서 분석이 돼서 정확하게 북한 지점 어디에서 핵실험을 했다, 몇 시에 했다, 어떤 매그니튜드 그 위력으로 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CTBTO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지진파 관측, seismic station 이거는 한 120개
170개가 있고, 그러니까 50개는 primary, auxiliary 76개고, 120개가 auxiliary고, 그 다음에 hydro acoustic station 6개, 그 다음에 infra sound station 60개, 그 다음에 radio nuclear station 80개, 이런 것들을 전 지구상에 깔아놓고 이제 지구상에서 어느 누가 핵실험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24시간 이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이와 같은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모니터링 시스템들이 전부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지진파를 통해서 전부 이 웨이폼들이 다 탐지가 되는데, 이 도표는 지금 무슨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자,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P파하고 S파, 그 preliminary하고 waveform, secondary waveform 이거 관련해서,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artificial explosion, 이것은 인공 폭발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인공 폭발이고, 저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바로 이제 지진 형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형을 살펴보면은 인공 폭발 같은 경우로 이제 P파가 먼저 preliminary 그 waveform 먼저 쾅 치면서 큰 형태를 보이다가 점차 줄어들고 사그러들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이 지진파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뭐 조금 했다가 secondary에서 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다시 또 secondary에서도 커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전형적인 그 지진파 웨이폼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CTBTO에서는 이제 자, 이 파장 사이스믹 스테이션에서 송출된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보면은 이 지역에 지금 artificial explosion, 그것이 핵실험인지 아니면 TNT만 터뜨린 건지 아니면 무슨 뭐 화학 물품을 터뜨린 건지 구분은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artificial explosion인지 인공 폭발인지 아니면 천연 그 자연적인 그 지진 형태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약 이제 artificial explosion, 자, 인공 폭발이다, 이것이 판명이 됐다, 이것을 핵실험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핵실험이라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실험 이후에 이제 누출되는 그런 그 radionuclide particle 이런 것들이 포집이 돼야 돼요. 예컨대 크립톤이나 제논 가스가 이제 그 노블 가스가 이제 포집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이제 그 radionuclide station에서 이제 CTBT에서 포집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차 핵실험을 북한이 2006년 10월 9일 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CTBT에서 radionuclide 이거 포집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건데, 자, 10월 9일 날 했고 10월 10일 날은 자, 이와 같이 그 누출 가스가 그 당시에 그 제넌 133이 이제 이렇게 노출돼 가지고, 자, 이제 그 당시 그 풍향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틀 뒤에는 이만큼 움직였고, 그 다음에 2주 뒤에는 드디어 저 멀리 캐나다 북쪽에 있는 옐로우 나이프 그 레이디오뉴클리어 스테이션에 탐지가 됐다는 것이죠. 자, 여기 지금 현재 보라색으로 진하게 보이는 여기가 카나다가 옐로우 나이프인데, 그래서 이 CTBTO에서는 이것을 그 당시에 그 풍향 풍속, 2주간의 풍향 풍속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를 해서, 그 다음에 Atmospheric Transport Modeling Solution이라고 그러는데, Atmospheric Transport Modeling 기법을 통해서 전부 역추적해가지고 백트래킹해서 좀 봤더니, 자, 이 풍계리에서 이것이 나왔다 하는 것을 이제 밝혀낸 것이죠. 자, 그 얘기를 지금 현재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On the 9th of October 2006,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nounced that it had conducted a nuclear test. This was the first time in 8 years that a country reported testing a nuclear weapon. 우리 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주체 95 2006년 10월 9일
At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the unanimous Security Council strongly condemned the reported 그래서 test, 유엔 calling 안보를 it a 즉각이게 serious 비난하고 security issue 국제사회에서는 for the 안보를 world 위협하는 community. 행위다 규탄을 For the 했죠. first time, the emerging CTBTO verification system 그래서 registered 최초로 an 이제 underground CTBTO 그 nuclear 베리피시 test. 레짐이 It 이제 reacted 이것을 as a ship, 밝혀냈습니다. distributing data as the test took place. 정확하게 이제 핵 실험 이후에 지진파를 통해서 이와 같은 파장들이 이제 전 세계로 번지게 되고 그래서 약 한 20개 이상의 그 지진파 관측소가 이것을 전부 탐지했습니다. 그 모든 데이터가 이제 세틀라이트 통해서 IDC,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전송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2시간 이에 이미 전부 다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서 폭발했는지 그리고 매그니튜드, 시간, 위력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서 normal work, analysts at the International Data Center reviewed and refined the first estimate in order to make available the final products within 48 hours to the state signatories. 자, 이 사람은 After the event, 자, 그리고 2주 뒤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것이 계속 돌아다니다가 옐로나이프 카나다에서 이제 탐지가 됐고 그래서 제논 133이 이제 노출이 됐습니다. Atmospheric transport modeling 애트모스페릭 트랜스포트 모델링 시스템에 따라서 역추적해서 백트래킹해서 that radioactive xenon was released at the time and location of the DPRK event. Under the treaty requirement, 그리고 그 CTBT 이제 그 규정안에 따르면은 이제 온사이트 인스펙션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통상 그 1000km 평방 킬로미터 지역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데 온사이트 인스펙션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요번에 그 탐지한 거는 880km 평방 킬로미터 거기에 지금 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이제 전체 그 글로벌 NPT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되는지 이 NPT 시스템 체제를 이제 우리가 레짐에 대해서 그 소개를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북한의 그 핵 개발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핵 개발일지나 아니면 북한의 그 핵무기 그 생산 시설이나 아니면 디자인 그 형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을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에는 이제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